음주운전 사고는 당연히 엄히 처벌해야 되는데 윤창호 법안이 위헌이라고 하니 헌법재판소가 미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 도대체 왜 위헌으로 판단이 됐는지 궁금하신 분, 그리고 2019년 6월 25일 이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낮아서 면허가 정지된 정도의 음주운전을 하셨는데 투아웃으로 가중처벌 받은 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법을 내 이웃과 같이 가깝게 느끼길 바라는 최변TV의 최선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윤창호법이 최근 위헌 결정이 나온 사실 알고 계신가요?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15일 오전 2시경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81% 만취 상태로 BMW 차량 운전하던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던 윤창호 씨를 포함한 그 친구들을 쳐서 교통사고가 났고 당시 20대인 윤창호 씨가 사망한 사건이에요. 이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법안들을 통틀어서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음주운전 사고는 당연히 엄히 처벌해야 되는데 윤창호 법안이 위헌이라고 하니 헌법재판소가 미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 도대체 왜 위헌으로 판단이 됐는지 궁금하신 분, 그리고 2019년 6월 25일 이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낮아서 면허가 정지된 정도의 음주운전을 하셨는데 투아웃으로 가중처벌 받은 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법안들을 다 보니까 2018년도 11월 29일 이후에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 및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들을 모두 윤창호법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2018년 12월 29일서부터 2020년까지 음주운전은 점점 처벌이 강화되는 법안들이 계속 통과가 됐어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음주운전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1년 이상 징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가 됐고요. 음주운전 3아웃 제도는 2아웃제로 강화가 됐고 형사처벌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강화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부터 0.08% 미만, 그리고 취소 기준은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으로 과거에 비해 그 기준이 각각 0.02%씩 엄격해졌어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으로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에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 이유를 보면 음주운전 2회라는 것은요. 2006년도 6월 1일 이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해서 술에 취해 운전했던 사람을 말하는데 1회라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으면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시간 제한 없이 무조건 두 번째 음주운전 했을 때 가중처벌을 받게 돼요. 다른 형사범죄 같은 경우에는 누범기간이라고 해서 직전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에 일정 기간 이내에 재범을 한 경우만 가중처벌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소시효라고 해서 범죄를 행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도 있어요. 그런데 유난히 음주운전만 이런 기간이 없이 이진아웃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하다는 판단인 거예요. 예를 들어 2010년 1월 1일에 음주 단속에서 사고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가 나와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음주운전은 계속 안 했죠. 그러다가 10년이 훨씬 지나서 2020년 12월 30일에 아침에 일어나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해봤더니 알코올 해독이 다 되지 않아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로 단속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도 법정 제하한 처벌인 벌금 1천만 원이나 징역 이하인 것은 같은 재범이라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이나 상황들을 봤을 때 다른 재범 사례들보다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데도 지나치게 엄히 처벌받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진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재판 선고되는 것을 보면 혈중 알코올의 정도 등을 불문하고 인사사고가 없거나 경미한데
합의가 잘 되면 거의 벌금이 1,000만 원, 금전적인 여력이 없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원하면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사고가 안 났다는 전제 하에 초범일 때도 면허 취소 수준이고 재범일 때도 면허 취소였던 사람이나 둘 다 면허 정지였던 사람이나 형사처벌 수위가 같았다는 의미예요. 물론 음주운전은 타인을 사망하게 할 수 있으니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헌재 결과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이질 나오실 때 가중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약하게 처벌하라는 것의 의미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급해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2019년 6월 25일 이후 이즌 아웃으로 형사처벌을 받으신 분들은 재심 청구를 하면 법정형이나 아니면 벌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예요. 물론 큰 사고가 났거나 알코올 수치가 높았다면 실질적인 실익은 없을 것 같고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고 그 당시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두 번째 음주운전 수치가 낮았고 인사사고가 없었을 때에는 실익이 있을 것 같아요. 한동안 음주운전 재심 사건이 많이 늘 것 같은데요. 인사사고가 없는 경미한 음주운전이 아니라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재심 청구하는 것은 실익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위원회 취지는 경미한 음주운전까지 그리고 초범과 재범 사이의 기간에 무제한 적용하겠다는 가중처벌에 있는 것이지 윤창호법 전체가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어서 절대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시면 안 됩니다. 제 친구 아버님은요, 늘 차에 음주 측정기를 두고 계셨어요. 음주 셀프 측정용이 아니라 바로 아침 출근 전 음주 측정을 스스로 하시는 용이었어요. 출근 전날에 술자리로 인해서 혈중 알코올이 남아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음주가 예정되어 있는 날 그리고 과음을 한 다음 날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차는 잠시 집 앞에 세워두시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릴게요.